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볼 작품은 정운의 탕군가 그리고 위백규의 농가 지문 잘 살펴보고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냐, 2022학년도 수능에 수록된 지문이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탕군가랑 위백규의 농가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많이 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좋겠죠. 자, 먼저 정운의 탕군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의 탕군가. 자, 탕군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여기 수록된 내용보다 좀 더 길죠. 근데 중략을 통해서 중간 부분을 생략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는 중략 부분은 굳이 찾아보지 않고 여기 나온 수능 지문으로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춘일이 지지하여 뻐꾸기, 죄송합니다. 자, 뭐부터 봐야 된다? 당연히 보기부터 봐야 된다. 보기 먼저 볼게요. 자, 탕군가는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이다. 자, 결국에는 향촌 공동체,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골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 인물이 나오죠. 사대부. 이 사대부가 여기에 적응을 했다 못했다? 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어떤 상황? 궁핍한 삶, 이런 게 주요 주제가 되는 거고요. 농가도 미리 볼게요. 농가도 미리 본 다음에 두 지문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같은 경우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 자, 아까는 뭐였냐면은 사대부가 향촌 공동체에 와가지고 그 향촌 공동체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웠어. 왜? 그 안에서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궁핍한 자신의 삶이 문제였던 건데, 농가 같은 경우는 향촌 전체가 공공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전시켜야겠어 라고 사대부가 가난에 벗어나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낸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 자, 먼저 나온 거는 뭐야? 탕군가. 탄이라고 쓸게요. 탕군가 같은 경우는 사대부의 적응 문제죠. 그래서 사대부의 향촌 속 뭐다? 궁핍이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가 된다. 그랬는데 이거랑 반대되게 농가는 어떤 느낌이다? 사대부가 곤궁한 향촌을 위한 사대부에 뭐가 나와? 구상이 나온다.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군가랑 농가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가 먼저 보겠습니다. 탕군가. 자, 춘일. 자, 봄춘자죠? 자, 봄에 태양이 지지하여. 선생님, 지지가 뭐예요? 자, 지지 이런 단어를 모르겠으면 과감하게 걸러도 되는데, 이 지지라는 단어를 알면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더디거나 이렇게 느린 상황이죠. 자, 봄날에 이 햇살이 더디고 느려가지고 뻐꾸기가 보채. 자, 그렇다는 거는 뻐꾸기가 보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의인화도 될 수 있겠죠. 동린은 뭐가 될 수 있어? 동쪽에 뭐가 있대. 이거는 사실 동쪽이 이웃집이라는 개념인데, 자, 몰라도 상관없어. 선생님, 저는 지지도 모르겠고 동린도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자, 이런 개념을 몰라도 그냥 끌고 가봐. 봄날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뻐꾸기가 보챘네. 그래서 동쪽, 어쨌든 그쪽에서 뭘 얻어? 쟁기를 얻고, 서쪽은 뭔데요? 서쪽에서 어쨌든 호미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됐어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지금 얻은 게 뭐야? 쟁기랑 호미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누구야? 사대부죠. 사대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농사나 이런 향촌에서 적응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 안에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뭐해? 씨앗을 마련하니까 올벼씨. 여기서 말하는 올벼라는 개념, 선생님 저 올벼 모르는데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알려는 주는데, 모르는 상태로 그냥 우리가 먹는 쌀이 어디서 나와? 벼에서 나온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벼씨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굳이 선생님이 덧대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올벼라는 거는 뭐야? 일찍 익은 벼. 왜? 지금 시점이 어땠는데 춘일이 더디고 느린 시점이기 때문에 초봄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개념이 없어도 상관은 없다. 어쨌든 벼씨 한 말은, 그러니까 벼씨가 있었는데 그거를 반 넘게 쥐가 파먹었대. 아이고,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기장, 피, 조, 팥.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곡식의 이름이죠. 이런 것들은 선어대가 붙였대. 선어대를 붙였대. 농사를 지었다라는 뜻이죠. 농사를 붙이다.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하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 하나라는 거는 춥다. 그리고 배고프다. 이러한 개념을 하나하다라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 단어조차도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틀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단어를 알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어때? 우리가 지금 봄날이 됐어. 그래서 뻐꾸기가 보챘단 말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쟁기였고 서쪽에서 호미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씨앗을 마련을 해봤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제 벼를 이제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을 반 넘게 쥐가 파먹었고 기장, 피, 조, 팥 이런 거를 선호대나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야? 뿔마 마이너스다.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주제를 이미 알고 있잖아. 이 사대부, 지금 이 농사를 짓는 게 사대부라는 거는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적응을 잘하고 있어?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 그 이유는 뭐다? 기반이 없잖아. 해본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 글로 넘어갈게. 자, 배틀북도 쓸데없어. 자, 배틀북 이거는 뭐야? 실을 짜내는, 그러니까 옷감을 만드는 도구죠. 근데 이것도 쓸데가 없대. 그렇다는 거는 뭐야? 농사 지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러한 도구들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빈 벽에 남겨두고. 그리고 소시루도 버려둬. 왜? 우리가 지금 농사 지은 게 없어서 그 결과물로 뭔가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붉은 빛이 다 될 정도로 녹이 쓸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붉은 녹에 대한 얘기죠. 이해 가죠? 자, 세시상망. 명절 제사는 선생님 세시상망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뭐냐? 어떤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도 끌고 가볼게. 제사는 무엇으로 해? 왜? 지금 어떤 상황인데? 뭐가 없어?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은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제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근, 친척, 내빈, 완객. 그러니까 친척이나 내빈들이 와도 아니 이거 어떻게 접대할 거야? 왜?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계속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야. 왜? 농사 실패에 대한 마이너스 연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 궁귀, 여기서 궁귀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돼도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궁귀, 궁하다, 곤궁하다 이거는 뭐야? 가난하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귀는 뭐야? 귀신이죠. 그러면 이 궁귀는 뭐가 된다? 가난 귀신이겠죠. 이 가난 귀신은 어이하여 여의려노.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난 귀신을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술의 후량을 갖추고 이거는 후량이라는 거는 말린 음식이라는 뜻인데 술이라는 개념만 가져와도 괜찮아요. 술을 갖춘 다음에 이름 불러가지고 전송해요. 아 제발 좀 꺼져 가난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 한 날 이렇게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제발 가난 귀신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왜? 지금 계속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 귀신을 빨리빨리 이제 퇴치를 하고 싶다. 그런 개념이 보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상황이다. 근데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가난 귀신이 이제 웅얼웅얼 불평하는 거야. 꺼지세요 가난 귀신아 라고 하니까 가난 귀신이 와가지고 자꾸 불평하는 거야. 자, 학생들 이제 가난 귀신이 들러붙으면 정말로 안 좋겠죠. 맛있는 과자도 못 사 먹고. 근데 이 가난 귀신이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 귀신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안에서는 가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다 느껴지고 있죠. 근데 가난 귀신이 웅얼웅얼 불평을 했대요. 그리고 막 화낸대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야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 했대. 그러니까 우리 맨날 맨날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 죽거나 살거나 여일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꺼지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인정, 사람 간의 정을 이유로 이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가난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난귀신 말고 간단하게 쓰자. 궁기라고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쓸게요. 궁괴가 아니죠? 다시 궁귀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막 협박을 하니까 아유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이 다 옳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가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가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어. 이 세상 다 너무해. 무정해. 네 혼자 유신하여. 유신하다라는 거는 뭐야? 아, 신의가 있어. 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 나를 버리지 않았네. 위협으로 회피하면 잔기로 여일려냐? 내가 이렇게 너를 위협하고 잔깨로 너랑 빠이빠이 하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 내가 생각해도. 왜냐면 이 세상을 날 버렸는데 그래 가난 귀신아 넌 날 안 버렸지.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일년에 이런 개념은 뭐가 돼요? 당연히 설의법이 된다. 됐습니까? 왜? 여일까 말까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설의법. 됐죠? 하늘 삼긴 인의 궁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나한테 이런 운명을 지어줬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설마 하늘 어쩌겠어 라고 또 서리법이죠. 그리고 빈천도 가라는 것도 내 분이니까 서러워해서 뭐하냐 라고 또 서리법. 삼연서리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 위쪽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됐어? 야 우리가 시기가 돼서 이게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어떻게 가난해.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가난 귀신을 빨리빨리 보내자 하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가난 귀신아 꺼져라 라고 합니다. 근데 가난 귀신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나한테 꺼져라 하면 어떡해. 근데 사대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세상도 무정하고 나한테 너무너무 하게 대했는데 이 가난 귀신은 물론 우리한테 나한테 붙어있어서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 많다 한들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맞기는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다. 서로의 뭐하니 그냥 너를 받아들일게 라고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체념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탄군가를 부셔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뭘로 갈 거다? 위백규의 농가로 가겠다. 봅시다. 위백규의 농가스. 자 농가 들어가기 전에 아까 보기 분석했던 거 한 번 더 보자. 농가는 뭐야? 야 너네 그 향촌 공동체들아 너네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상을 좀 해봤어. 이상화된 농촌상 한번 생각해봤으니까 내 말 들어봐. 이런 얘기죠. 자 시간적 개념 먼저 보겠습니다. 서산에 도들볕 비추고 자 산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간적 배경 들어갈 수 있고요. 시간적 배경이라면 언제예요? 아침 일찍이 되겠죠. 이때 구름이 느지막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묘사도 해주고 있고요. 비 온 뒤에 묵은 풀이 뉘밭이 우거졌던 거. 자 비가 온 다음에 야 풀이 우거졌네. 이거 풀 우거진 거 어떻게 해야 돼? 우거지니까 우거지 넣어가지고 해장국 해먹으면 되죠. 뭔 소리야 그게 아니죠. 묵은 풀이 우거졌으면 그 묵은 풀을 베야겠죠. 근데 뭐라 그래? 아 냅둬. 왜? 차례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면화는 이 면화라는 거는 어떤 작물의 이름이겠죠. 면화가 3달에 4달에 이런 식으로 작물이 이렇게 막 있네요. 이른 벼의 패는 뭐가 곱던가 뭐가 곱난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는 뭐야? 이 벼가 잘 익고 있네. 그 이삭이 곱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 6월 이게 갔네. 7월이 반일. 그러면 오늘 한 7월 15일쯤 되겠네요. 한창 더울 때죠. 자 이때쯤이 됐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째. 삼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물어볼 때마다 모르죠. 삼기다가 뭐다? 만들다다. 됐어요? 너희들을 만들 때. 그러니까 창조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너희를 만드실 때 날 위해서 만들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스? 여기는 너희는 누구스? 여기서 말했던 어디로 연결돼? 슉 지우고 면화로 연결된다. 면화를 만들 때 하느님이 너희 면화를 만들 때 날 위해서 만드셨네. 그러면은 이러한 작물들이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자, 팔수입니다.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채 친다. 자, 이 저리채 이런 단어 몰라도 됩니다. 이런 단어 모르면 집사람은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뭐 일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뭐 굳이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뭐 겉절이다. 김치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은 그래도 지워줄게. 자, 새 밥 익을 때 새로운 벼를 추수할 때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새 밥, 그러니까 벼가 익어간다라고 하죠. 그 추수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재? 새수를 걸러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창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때 아마도 밥 때리고 잔 잡을 때 이거 좋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1수는 어떻게 돼? 아침에 우리가 김을 매자라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7월에 이야 이번에 잘 익었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슬슬 추수할 때가 됐네. 야 정말로 풍요롭고 우리가 정말 보람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사대부가 결국에는 그런 농촌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번 문제를 풀 때는 그 두 가지 개념이 믹스가 돼가지고 적당히 잘 문제를 푸는데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34번 먼저 푸셔볼까요? 자, 문제 무슨 색으로 풀어볼까? 봅시다. 제가 평소에 무슨 색으로 풀었죠? 빨간색? 좋아요. 빨간색으로 가봅시다. 가볼게요. 자, 34. 보기를 참고할 때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다. 이렇게 체크 잘 해주고. 자, 기역. 어딨어? 왼쪽 보자. 올리비아 씨 한 말은 쥐가 처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근데 아까 표현법을 빨간색으로 체크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번에 문제 풀 때는 좀 다른 색으로 가보죠. 무슨 색? 보라색 한번 가볼까요? 빨간색 파란색 섞어가지고 볼게요. 기억. 올비어 씨 한 말은 밤늦게 쥐가 처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쥐가 처먹었어. 파종할 벽실을요, 쥐가 다 처먹어버린 상황을 제시해가지고 끊고. 잘 끊어라. 너네 항상 얘기하지만 1번 보기 읽을 때 왜 안 뜯는 거야?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꼭 끊어주세요. 파종할 벽실을 쥐가 처먹었어. 그 상황을 제시해가지고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 곤혹스러워. 우리 가난해. 이런 얘기 했죠. 자, 니은 볼게. 여기 있죠? 소시루를 버려뒀어. 그러니까 다 녹슬었어. 왜? 우리가 곡식이 없으니까 해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녹슬 때까지 냅둘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시해가지고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과정에 궁핍함을 부각을 하고 있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아이고 동그라미 두 번 됐죠. 자, 디귿은 어딨어? 여기 있죠. 왼쪽. 이 얼굴 지녀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아이고 내가 가난해가지고 죽겠네.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했죠. 됐죠? 왜? 가난하잖아.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책임을 내려놓는다. 선생님 이거 근데 약간 모호한데요. 책임을 내려놓는다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서 따와야 돼? 이 위에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까지는 따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봐봐. 잘 봐봐. 야,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참 많다. 자, 그래가지고 이 장면은 뭐다? 이러한 사대부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이라고 여기서 제가 지금 아까 따오기는 했는데 사회적 책임을 내려놨냐? 이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랑 책임을 내려놓는다가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력은 하는데 어려워 이거랑 때려쳐 어차피 안 돼 이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되냐? 이거는 조금 힘들다. 그리고 뭐가 있어?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 난 망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개념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과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리을은 여기 있죠. 두어라. 차례 정했으니까 매는 대로 매라. 밭을 멜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약속이잖아. 그래서 이게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 선생님 이것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 방도를 모색했다. 이거로 연결이 1대1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 볼 수 있고요. 미음은 어딨어? 아마도 밥 들이고 잔잡을 때 흥이 겨워. 먹을 거리에 부족함이 없어. 즐거워. 그래가지고 가난을 벗어나는 이상화된 농촌화된 일명. 여기 나와 있죠. 이상화된 농촌상.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자, 가에 대한 설명. 이 친구죠. 이 친구.
자,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했다. 자, 1번. 자, 어떤 게 있어? 32번에 1번 보면 가에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자연물을 활용했다. 자, 근데 계절의 변화 있냐? 조금 애매하죠? 그런 개념은 없었다. 춘일에 대한 개념이 나왔죠. 근데 그거 이후로 계절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힘들고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자,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띵띵띵띵띵 나열했다. 자, 뻐꾸기 같은 경우는 봄의 계절감 오케이. 하지만 그 외에 대등하게 나열한 거 없죠. 3번 특정 계절의 풍속을 시선이동에 따라 묘사. 봄이라는 계절의 풍속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봄에 농사 짓는다 뿐이지 그게 풍속이 잘 나왔냐?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화자의 시선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렵다. 4번 특정 계절의 배경으로 봄이죠. 화자의 처지 부각. 이게 정답이죠. 5번 계절의 순환 이런 거 없죠. 자연의 섭리스 이런 것도 없습니다. 33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 A 같은 경우는 어디 나와 있었어? 여기 있어. 귀신 퇴치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귀신 말이 맞아. 우리 정말로 잘 지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로 그 귀신이 좋은 귀신은 아닐지라도 세상이 날 버려도 너는 항상 내 옆에 있기는 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예요. 자, A에서 술의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서 궁기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었죠. 가죠. 자, B에서 화자는 B 여기 있죠. 아래. 자, 5, 6월이 벌써 가고 7월이 반인데 이야 정말로 이번에 농사 잘 됐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면화에 대해서 또 하느님이 나한테 날 위해서 만드셨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의 경과를 의식합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면화 잘 익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3번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이야. 왜 하느님이 날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내 궁과의 관계도. 궁과의 관계는 뭐였어? 그래 우리는 운명이야. 우리 그냥 같이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A에서 화자는 옳도다 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해로다 라는 감탄으로 팬은 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A와 B에서 둘 다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고 하늘을 예찬하고 이게 맞냐? 봅시다. 물론 하늘과 하느님은 둘 다 초월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포인트냐? A에서는 어떤 내용 나왔어?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이런 거는요. 가난을 그냥 수용하는 운명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늘이 그만큼 대단한 거야 이런 거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B에서도 하느님이 너를 날 위해서 만드셨네도 하느님이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너는 정말로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찬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다. 정답은 5번. 이래서 문제 3가지 빵빵빵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정운의 탐군가 그리고 위백규의 농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클리어! 고생했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